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시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요즘은 윤동주라는 시인이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 그 시인의 유명한 시보다는 이렇게 낯선 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 윤동주 시집이 사실 여러분 시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왠지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시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 적은 시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참외록, 서시, 쉽게 씌워진 시, 또 다른 고향 이런 되게 유명한 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뿐만 아니라 이젠 이런 유명하지 않았던 시들도 다 발굴돼서 모의고사에 출제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포인트인 거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윤동주라는 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일단은 시 자체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목은 위로예요. 우리 위로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건네는 어떤 그 위안의 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과연 제목이 왜 위로인지 고민해 봅시다.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자, 여러분 쌤이 늘 시를 해석할 때 제목 읽고 시어의 속성을 파악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속성이라는 거는 긍정적 시어냐 부정적 시어냐 이거를 쌤이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어가 긍정인지 이 시어가 부정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요. 사실 친구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쌤이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첫 번째는 관습적 상징이라는 말을 쌤이 쓰고 있죠. 관습적 상징은 이 시어의 관습, 즉 우리 사회에 굳어져 있는 인식이 어떠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 자체를 사회에서 좋아해? 그럼 동그라미고요. 사회에서 좋아하지 않아? 그럼 세모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맥락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맥락이라는 건요. 앞뒤 맥락을 보라는 건데요. 이거는 수식어를 보거나 서술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거미란 놈이, 여러분 놈이라는 비속어 썼죠. 그럼 거미는 부정의 대상인 거 알 수 있겠죠. 요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흉한 심보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미는 흉한 심보를 가지고 있대요. 좋지 않은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거미는 여기서 부정적 대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시를 봤다고 해서 모르겠어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쳤대요. 여러분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라고 지금 공간적 배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아,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어떤 병원의 뒤뜰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즉 인적이 드문 곳이죠.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아, 여러분 그거를요. 젊은 사나이가 바라보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젊은 사나이는 거미를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쵸? 거미를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옥의 요양을 받고 있대요. 한마디로 어딘가 아픈 사람이자, 자, 여러분 젊은 사나이가 묘사되고 있다는 자체에서는 우리가 화자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화자의 관찰의 대상인 이 사나이는 거미를 관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여러분 또 새로운 대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물에 걸리었다.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자꾸 감기 오기만 한다. 자, 여러분 나비는요 노란이라는 색채어를 쓰고 있죠. 색채어 그리고 시적 허용도 걸려있죠. 원래 노란이 맞는데 그쵸? 그 날개를 파득거려도 자꾸 감기만 할 뿐 이게 이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자, 여러분 나비는요 거미가 지금 약간 감고 놓아주지 않는 대상으로서 약간 좀 반대되는 대상인 줄 알겠죠. 자, 이렇게 부정적 대상이 노리는 대상인 나비는 이분법적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의 대상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비는 아무리 파득거려도 풀어낼 수가 없죠. 풀려낼 수가 자, 말이 꼬이네요. 그쵸? 나비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나비는 뭔가 약간 조금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강인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자, 거미에게 완전 잡혀버렸어요. 그걸 보는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대요. 여러분, 우리 한숨을 쉰다라는 거는 부정적 상황이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한마디로 사나이는 나비가 거미에게 잡힌 게 지금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나이의 어떤 태도를 알 수 있겠죠. 사나이는 좀 더 나비에 약간 호의적인 사람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미에게 나비가 잡힌 이 상황이 한숨 나오는 뭔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나이보단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여러분 사나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보다 고생을 많이 해서 병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그런 사람인 거죠.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제목인 위로가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2번 등장을 했어요. 즉 화자 입장에서 이런 말인 거죠. 화자는요. 이 사나이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 말고는 없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한마디로 화자는 사나이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은데 지금 이것에 거미줄을 헝클이는 것 말고는 더 큰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시를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를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자 입장에서도 사나이를 위로해주고 싶었다라는 거는 화자는 사나이에게 호의적인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사나이를 위로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사나이 역시 화자 입장에서 긍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뽑아낸 게 시어의 관계를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요. 주로 나오는 시어가 거미와 나비와 사나이인데요. 이거를 모두 다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화자인 거죠. 자, 그리고 화자 눈에는 지금 이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거미는 흉악한 심보를 가진 나쁜 놈, 나비는 그러한 거미에 약간 반대되는 존재, 사나이는 화자가 위로를 건네주고 싶은 존재에서 긍정의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미와 나비는 지금 대조적인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를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렇죠? 관계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을 넣어보는 거예요. 즉, 이 시는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시잖아요.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반영론적 관점을 넣어서 시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시어에 좀 더 의미를 깊게 파악할 수 있겠죠. 즉, 거미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부정의 존재니까 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비는 그럼 그 당시에 일제와 대립되는 무력하고 약한 존재니까 우리나라 민족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나이는 이러한 나비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존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민족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사람, 즉 우리 민족의 일부이거나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화자는 그것을 다 살펴보면서 사나이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까 역시 화자도 우리 민족의 일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다 들어가 보면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그물을 쳤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그쵸? 나비라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기 위한 일제의 탄압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기본적 파악을 해놔야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보통 시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시를 보자마자 자습서에 있는 파란 주석 글씨를 바로 흉내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히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일단은 시어의 표면적 관계나 이런 속성을 다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의미를 엮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나비는 우리 민족이라고 했죠? 이 민족이 이렇게 거미줄에 감기는 것은 뭐겠어? 우리 민족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바라보는 사나이가 긴 한숨을 내쉬는 거는 그쵸 민족의 순환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나이에게 화자가 이렇게 위로를 건네주고 싶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 역시 우리 민족을 걱정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일단 제재는요. 위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미와 나비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주제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가 반영론적으로 나아가면 일제강점기 하의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제목이죠. 그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성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화자가
관찰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찰적이고요. 시의 내용이 조금 산문적으로 길죠. 그리고 나비와 거미의 이야기로 돌려서 간접적으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우의적, 우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산문적 어조고요. 그 다음에 평서형의 종결어민 다를 반복하고 있죠. 이러면 문장의 끝에서 다가 반복되니까 가군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군이라는 거는 다리 각자죠. 그래서 다 밑부분, 끝부분에서 운율이 형성되면 우리가 가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